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좀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것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인데요. 법률상 근거가 필요 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권, 채권, 영업권, 이런 것들, 그리고 신탁수익권,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신 전화 가입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 날 현재,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상속 개시일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상속 개시일 날 현재 배당금, 그리고 무상주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 권리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상속 개시 전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부동산을 파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중도금은 받았고 잔금은 아직 받기 전이에요. 이때 사망하면 이 전체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것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왜냐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이미 남의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속이 이제 개시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는 계약, 매수 계약을 체결해 놓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만 주고 잔금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에는 이 계약금, 중도금, 이건 내 돈이잖아요. 줬지만 잔금은 아직 안 줬고, 이런 경우에 이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왜냐면 이게 남의 통장에 가 있을 텐데 이건 아직 권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상속재산 그 개시일 날 그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게 이제 내 이름을 남의 이름으로 신탁을 돌려놓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명의신탁 이런 것처럼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건 내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허가를 받기 전에 그냥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을 먼저 줘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잔금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유 등기라는 게 있는데, 합유 등기를 한 경우에 이 합유 등기목 중에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몫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렇게 등기한다, 그러면 이 재산은 사망한 후에 증여 등기가 됐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8가지의 경우를 법에서 명시를 해놨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이고, 이런 좀 애매한 경우에 이것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을 8가지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명시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대비되는 개념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질권, 저당권, 지역권 같은 이제 종된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권이나 이런 거는 권리에 대한 저당을 잡힌 거지 상속 재산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채무를 지고 있는 거에 대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냥 권리일 뿐이다. 이거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명의 신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명의 수탁을 내가 받은 거여 가지고 내 재산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이 된다. 그러면 아까와 반대로, 아까는 명의 신탁한 거는 내 걸로 봐서 상속 재산이 포함되는 거고, 명의 수탁 받은 거다, 이런 건 본인의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당 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배당 결의를 하잖아요.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하는데, 이 처분 결의가 살아있을 때 된 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 후에 됐다, 그러면 이 배당금은 상속 재산은 아닙니다. 왜냐면 상속 개시 당시에는 배당 결의가 없었고 상속 개시일 이후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건 상속인들의 재산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네 번째로 상속 개시일 현재 그 피상속인한테 있는 채권 중에 이게 회수 불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채권은 맞는데 저쪽이 다 망해가지고 이게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상속재산에서 또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돌아가신 분 명의로 부동산이 있기는 한데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한테 처분이 됐어요. 처분된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됐다, 잔금까지 다 받아서 넘어간 게 확인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또 차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 이게 피상속인 이제 법인이나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법인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정상여라는 항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내라, 이런 인정상여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 처분된 인정상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돈이 사라졌는데 이건 그냥 대표자 가져간 걸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재산이 아니라서 상속재산에서 빼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게 법에서 명시해 놓은 것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잘 판단하셔서 신고할 때 고려를 하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수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명의수탁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 빠지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채권인데 이거는 회수가 정말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입증해서 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사실 입증이라는 게 쉽진 않은데 이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좀 사전에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